우리가 버튼을 상속해서 마이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금씩 바꿔주려고 합니다. 버튼의 기본 모양이 아니고 약간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on measure라고 하는 게 크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on draw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가로 그래픽을 뭔가 그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버튼 위에다가 on draw를 사용한다. 세 번째 on touch event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하고요.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 draw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호출되는 걸 이제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on draw도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호출되는 거고요. 온터치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서 OK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온드러라고 하는 함수가 제정이 돼서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게 호출되는 시점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 로그를 한번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드러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게 캔버스 객체가 전달돼요. 이 캔버스 객체는 라인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럴 수 있는 함수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려주면 그러면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픽을 직접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로그.d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마이 버튼로 태그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onDraw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그가 출력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자,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자, 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봤었는데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요 안에서 자, 이렇게 마이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사용자가 터치하는 거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안에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자,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온터치 이벤트 호출됨 이렇게 로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우리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건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지금 눌렸는지 손가락이 눌렸는지 눌린 상태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떼졌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맞춰서 뭐 좌표 값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우리가 눌렸다 떼질 때 그때 뭔가를 다르게 한번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int ac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자, 모션 이벤트라고 전달된 파라미터 get action 하면 이 액션 정보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switch action이라고 하고요. 케이스 모션 이벤트 액션 다운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눌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set background color라고 해서 우리 init에서는 처음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집어넣었죠. 처음 보일 백그라운드 컬러. 근데 이거를 블루 눌렸을 때는 블루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text color라고 하는 거는 color.red 빨간색으로 바꿔보겠다. 자, 그 다음에 break 해보죠. 그 다음에 case라고 해서 모션 이벤트 모션 이벤트 액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액션 아웃사이드, 액션 캔슬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자,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액션 아웃사이드 말고 자, 액션까지 이렇게 해서 액션 캔슬 이 경우 그 다음에 액션 업 요 세 가지 경우 모두에다가 자, set 백그라운드 컬러는 원래대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시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set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는 color.black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가락이 눌려지는 시점에는 색상을 다른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떼는 순간에는 원래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invalidate라고 하는 걸 추려줍니다. 자, invalidate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게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invalidate라고 하는 걸 호출해주면 이 부분을 얘가 리드러 해줍니다.
자, 리드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다시 화면을 그려준다는 건데요. 화면을 그려줄 때마다 온드러라고 하는 위에 이 함수도 같이 호출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래픽을 다시 그릴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추가로 더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출된다. 자, 마지막에 true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nDraw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재정의해서 거기에 뭔가 동작이 다르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myButton이라고 하는 거를 버튼을 상속해서 만들었는데 뭔가 터치했을 때 동작이 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ctivity main.xml로 가서 여기다가 버튼 한번 추가해 봅니다. 텍스트 뷰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고요. 자, 여기에 버튼 끌어다가 자, 가운데다가 갖다 놓는데 자, 이렇게 갖다 놨죠. 자, 이제 텍스트 탭으로 가서 이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버튼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버튼이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 버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든 버튼이 여기 보이죠. 엔터치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버튼이라고 했는데요. 확인 이렇게 글자로 바꿔줘 봅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가볼까요? 자,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되는데 이 버튼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경고 메시지 이렇게 떠 있네요. 그죠? 자, 요 마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으로 얘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자, 그러면 실행해서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을 실행해서 보이는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 프리뷰에도 보이네요. 그죠? 자,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엄청 크게 보이죠? 자, 우리가 dimens.xml 안에다가 버튼을 위한 텍스트 사이즈 정보를 넣었는데 거기에 30sp를 넣었더니 이만큼 커졌어요. 이 좌우 그 글자 이게 버튼 테두리의 좌우 공간이 좀 안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이용해서 좀 띄워주면 버튼 모양대로 좀 보일 겁니다. 지금은 버튼이 조금 이 테두리하고 너무 가까운 글자가 너무 가까운 모양이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터치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면 눌렀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한 기능이 됩니다. 자, 재밌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뷰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자, 이렇게 자, 위젯 즉 버튼이 위젯이죠.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을 상속받고 그거를 자, 여기 메인 화면에 XML 레이아웃에다가 넣어주기만 해도 그 모양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자, 뷰라고 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 거고요. 그 뷰의 대상은 일단 버튼, 다시 말하면 위젯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말고 그러면 레이아웃도 상속이 가능하냐?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인데 이런 레이아웃을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막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자체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 구성이 필요한데 그 화면 구성은 어차피 XML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레이아웃을 상속받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 거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상속을 받는 거는 자, 요게 버튼 자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XML 레이아웃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레이아웃을 상속을 받게 되면 레이아웃은 그 안에 또 화면 구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XML 레이아웃 하나와 자바 소스 코드 하나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화면을 위한 자,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을 상속을 받는 경우 그때는 XML 레이아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화면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는 과정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카드 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카드 뷰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에 카드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것들 있죠. 이제 그거를 보통 카드라고 부르는데 카드 뷰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모양을 만드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